여기 작고 초라한 식당에서 열심히 국수를 만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25년간 키워온 자식이 내씨가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 드라마 같은 충격적인 막장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 그릇의 국수를 만들며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한 노년의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성공한 인생, 그것이 저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강철호, 올해로 57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IT 붐을 맞이하던 시기. 저는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회사 성장의 최전선에서 달렸습니다. 신기술 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수많은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고 벤처기업의 임원으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장, 미팅, 협상.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윤미숙.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긴 생머리에 청초한 미소,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 소심한 듯 보이지만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미숙 씨,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빠.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청순하고 조용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세련된 취향을 보였고 명품을 들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그녀만의 고급스러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그녀가 헌신적이고 따뜻한 아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면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었고 늘 저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때처럼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결혼 후 5년 저의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잠실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해외여행은 일상이었으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사업 확장에 실패하며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저의 표정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이제 와서 뭐가 문제예요?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며 점점 냉정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변화가 단순한 불안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품을 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으며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형편이 좀 어려워. 당분간은 조금 아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검소하게 살라고요? 그제야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가 관리하는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최성우,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비서로 일했던 회사의 사장.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남자와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그날이 왔습니다. 큰아들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당연히 저의 피를 나눈 아들에게 수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와 보호자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강철호 보호자님은 AB형이신데 환자인 강지훈 군은 O형입니다. 유전적으로 부자지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지간이 아닐 가능성? 저는 미친 듯이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성 일치율 0%.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저는 둘째 아이 민정이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성 일치율 0%.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최성우, 아내의 전 직장 사장님으로 아내는 그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민정이 대체 누구 아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저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게 만들고 거짓으로 제 인생을 채워놓고 이제 와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무함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사소한 실수를 한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저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는 대답을 하면 그것이 곧 사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말해. 저는 거의 이를 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이었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최성우 사장님과의 관계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과거를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제게는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 저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예식을 준비하고 신혼여행까지 계획하며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때 다른 남자와 뒹굴며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민정이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거짓말일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잔인할 리가 없어.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 20년 동안 품어온 아이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그러나 이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더욱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우, 그 남자와 아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들. 잘 지내고 있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예전처럼 함께할 수도 있잖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저를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황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한 표정.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성우,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죄책감을 느끼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비웃을까요? 저는 속력을 높이며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우의 사무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강철호 씨. 저는 이를 악물고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데 최성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철호 씨, 난 최소한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뭐, 당신 아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따라다녔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최성우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전 아직도 회장님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최성우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 아내를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당신 아내가 20년 동안 나를 못 잊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20년 인생이 순식간에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정도,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도, 제 자식이라 여겼던 아들과 딸조차도 저는 제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낌없이 했었고, 아들과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떠나 있었고, 아들과 딸은 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쁜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 또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 표정을 보고 이미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아들은 침착한 얼굴이었고 딸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과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예상외로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었던 거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택?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풍족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모든 혈관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겠다는 거냐? 딸이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차가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께서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아버지께서 저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유학도 보내주시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설득하여 자연스럽게 저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를 떠났고 아들과 딸도 결국 저와 거리를 두기로 한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었고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내의 마지막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이 가정을 사랑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마침내 오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겨우 아내가 쳐놓은 덫에서 벗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저를 떠날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방법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남겨둔 부스러기를 주워가며 이겼다고 착각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저는 결코 재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본 돈이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만든 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산의 일부가 이미 그녀의 개인 명의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 허락도 없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철호님, 사모님께서 몇 년 전부터 서류를 하나씩 변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산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돼 법적으로 사모님이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몰랐다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주며 덧붙였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사모님께서 충분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도 최소한의 제 몫을 지켜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가져가도록 남겨둔 것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빼돌리고도 마치 제가 반을 가져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철저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법적 공방 끝에 저는 대부분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 선택은 당신이 한 거니까.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걸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아직도 다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던 끔찍한 진실을. 이혼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키운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넓은 아파트에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술로 버텼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저는 망가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몰라. 저는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그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그렇게 힘들다더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몰랐던, 그러나 알고 있었어야 했던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재산을 숨긴 채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지킨다고 믿었던 것들, 지켜냈다고 생각했던 돈과 부동산, 그 모든 것은 사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이혼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용당했고 철저히 버려졌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이혼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철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 임원도 가정을 지키려 애쓰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한적한 작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직접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는 일. 예전처럼 거대한 돈이 오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욕심 없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묻고 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용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전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역시 철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성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는 그녀를 철저히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 국내외 여행까지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성우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몇 개월째 미루고 있었고 심지어 공금을 빼돌려 전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성우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준히 거액을 다른 여성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순한 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한 그녀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성우에게는 이미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바로 강철호의 아이들이라고 믿었던 지훈과 민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그녀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긴 재산까지 모두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숨긴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성우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불륜 사실은 물론 회사 공금 유용 혐의까지 모두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야 했고 남아있던 직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돈을 빼돌려 생활을 지원했던 전 아내 역시 그 과정에서 함께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최성우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최성우가 유용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조롱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최성우가 모든 것을 잃자 그녀 역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후원해주던 사람이 사라지자 그녀가 누리던 삶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 아내는
결국 강남의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몰락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신이 한때 버리고 떠났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망가진 삶을 붙잡기 위해 지훈과 민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이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삶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과 민정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버지라 불렀던 아이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철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혼란, 미안함,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 철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곳에 왔는지, 어떤 심정으로 이 문을 열었는지,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